여기는 로컬 트렌드 미디어 비로컬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로컬 윤주식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바다 건너 제주에 왔습니다. 제주 세화에 있는 카카오 패밀리를 찾아왔는데요. 카카오 패밀리에 계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주도의 카카오 패밀리를 운영하고 있는 콩장과 로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그 닉네임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본명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닉네임이 콩장인데요. 콩 볶는 사장이에요. 그래서 콩장 김정아라고 하고요. 저는 로이 이인욱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카카오를 과테말라에서 가지고 오면서 현지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제 이름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르고 싶고 외우기 쉬운 이름을 이제 만들어야겠다 해서 로이라고 했어요. 근데 로이라고 지금 보면 너무 잘 지은 게요. 로보카폴리 아세요? 네. 아이들 좋아하는 네. 로보카폴리에 거기 로이가 나오잖아요. 오. 로이가 소방차예요. 오. 제가 카카오 패밀리 운영하면서 콩장에 계속 불 지르러 다니고 우리 로이가 계속 불 끌어 다녀요. 네. 그래서 정말 적합한 이름이구나. 카카오 패밀리라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시죠. 그렇죠. 네, 제주에 있으니까. 맞아요. 네, 다음 카카오의 반개 회사가 아니냐. 그렇죠. 네. 다들 카카오 프렌즈로 기억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카카오 프렌즈로 함께 할 수 있는 식음료 매장이 카카오 패밀리가 아니냐,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네네. 네. 그리고 또 카카오 패밀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예, 카카오 패밀리에 대한 정보가 사실 넘쳐나는 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비로콜 팟캐스트가 오늘 로이님을 모셨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콘텐츠다. 아, 맞아요. 네, 네. 그동안은 이제 콩장님만 이렇게 많이 다뤄지고, 콩장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라이브 커머스라든가 동영상이나 다양한 콘텐츠, 뭐 인터뷰 콘텐츠들이 있어서 네. 카카오 패밀리를 좋아하는 분들은 카카오 세화에 있는 카카오 패밀리 매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안 와보고도 랜선으로 이게 많이 알고 계시는 거죠. 심지어 제가 이번에 카카오 패밀리 취재 간다고 그랬더니 어디를 가봐라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까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세로숲길 얘기도 미리 듣고 왔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세화 해변도 가보고 그랬는데 오늘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네. 5일장이라고 이게 또 사람들 북적북적대고 사람들 엄청 많았겠어요. 네, 사람 구경을 하다 와서 여기가 과연 어디지? 내가 알고 있는 인적 드문 제주도의 어느 외딴 마을에 있는 해변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네. 어떤 면에서는 카카오 패밀리 이 가게가 이 세화의 길, 세로숲길의 앵커 스토어로서도 작동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공정무역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카카오 원산지와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 안에는 또 제주의 문화 콘텐츠가 담겨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비즈니스라고는 할까요? 네. 질문 첫 번째.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카카오를 원산지에서 가지고 오게 됐는지 그 내용을 좀 많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사실 카카오를 가지고 와서 초콜릿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제주도에 온 게 아니에요. 제주도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지역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카카오라는 게 좋은 도구가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네. 이 카카오를 가져오게 됐죠. 원래 제가 알기로는 김정아 대표님 콩장님이 음악을 하시던 분이었고 제주에 어린 시절에 내려와서 거의 제주 사람이 되셨던 제주 상황이었고. 여자입니다. 강남 네네. 제주 여자. 네네. 그리고 로이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가 듣기로는 엔지니어 출신이셨다가 두 분이 네. 결혼을 하시면서 한국을 떠나서 외국으로 삶의 터전을 바꾸시게 되면서 한국에서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들을 경험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카카오라고 하는 원물을 만나게 되신 걸로 그렇게 제가 요약하자면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 과테말라 살면서 카카오도 만나게 됐지만 사실 카카오보다는 그쪽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생활을 하고 있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의 것들이 없는데 행복할까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요. 이 사람들과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우리는 한국에서 배웠던 이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뭐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 있는가에 대한 그 세 가지를 이제 계속 고민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요. 그 고민의 결과로 카카오라는 게 이제 좋은 도구가 되겠다. 그 카카오를 가지고 이제 지속적으로 만날 수도 있고 실제 업을 통해서 그 사람들하고도 소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그쪽도 어떤 비즈니스가 돌아가는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카카오를 일종의 플랫폼으로 해서 국제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계신다. 네. 이렇게 또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다음 카카오보다도 훌륭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카카오보다 더 훌륭한 데가 카카오 패밀리. 아, 그런가요? 그래서 패밀리라는 이름이 네. 붙는 게 네. 가족 기업이다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카카오로 전 세계 사람들과 가족이 된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맞아요. 것 같네요. 네네, 맞아요. 이번도 제가 막 잘 주워다가 끌어모은 거. 잘 주워 담으셨습니다. 네, 꿈보다 해몽이 좋은 것 같네요. 네네. 그래서 뭐 과테말라 생활을 하시다가 네. 뭐 멕시코로 잠깐 건너가셨다가 네네.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카카오 비즈니스를 시작하시게 된 걸로 그렇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네. 홍장님 잠깐 뵙고 이야기를 잠깐 주워 들었었어요. 실제로 이제 카카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게 좀 자연스러운 인과관계가 좀 될 수 있는데요. 네네.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제주도 와서 카카오 해야지 여기서 카카오 초콜릿 만드는 공장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이제 제주도에서 맞는 어떤 우리의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이게 우연히도 이렇게 잘 맞아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보면 참 재밌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고요. 사실 이 일을 하기 전에 했던 일들이 이제 학교에 수업들을 네네. 이제 하게 되고 이제 그 방과후 선생님이나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뭐 인성교육 콘텐츠로 처음에는 네. 시작하셨다고 그렇게. 저는 인성, 저희 남편은 에너지 쪽. 네. 네네. 그래서 그 과테말라 사람들한테 뭔가 줄 수 있는 그리고 나눠줄 수 있는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있을까에 대한 생각에 제주도 하면 풍력 발전이 많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것들을 이제 그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었었고 이제 그거를 더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이제 학교도 가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카카오라는 게 이제 그 한 축으로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네. 보통 저희가 이제 로컬 트렌드를 추적하면서 다니다 보니까는 로컬 콘텐츠로서 그 지역에서 나는 그 부존 자원들에 대한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걸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들, 손으로 만져지는 것들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카카오 패밀리의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로이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깜짝 왜 알면서 놓치고 있었지라고 생각했던 게 보면, 제주도의 부존 자원, 천연 자원으로서 바람을 생각하지 그렇죠. 못했다. 바람. 삼다도 얘기할 때 바람이 많은 섬 제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바람이 제주에는 천연 자원이 되기도 하면서 또 어떤 면에서 문화 콘텐츠가 되기도 하잖아요. 네. 바꿔 말하면 이 바람을 가지고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또 과테말라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제주스러운 걸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순간 들기도 했습니다. 예. 네. 전에 말씀 듣기로는 로이님께서 시작하셨던 일이 지금 현재 카카오 패밀리가 성립되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얼핏 듣기도 했어요. 저 혼자 시작했던 일들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교육하는 일들을 이제 생각을 했었고, 아내는 인성 교육을 하는 그런 이제 고민을 계속 하다가 두 가지 다 어떤 바람, 약간 중의적인 표현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돼서 바람 공장이라는 법인을 만들게 되고, 네. 그 일들로 사실 진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의 요구가 있어서 수업을 하다 보니 저희가 생각했던 뭐 커피나 카카오 이런 것들은 흔하게 봐왔던 네. 것들인데 생소하게 생각되고 되게 애들도 재미있게 수업을 해서 수업 프로그램도 만들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카카오로 초콜릿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처음 보신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이제 신기할 줄 몰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어디서 사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된 거죠. 그래서 만들기 시작하고 플리마켓에 나가서 팔고 이러다가 이제 제조를 시작하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네. 처음부터 카카오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시작한 게 아니라 네네. 바람 공장으로 교육 콘텐츠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일종의 이제 교육 좀 어려운 말로는 시범식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시범식 교육에서 카카오로 이제 초콜릿 만드는 걸 보여주다가 그게 이제 지금 현재 비즈니스로 자연스럽게 오게 되었다. 네. 뭐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걸까요? 네. 오늘 자꾸 정리만 하는 것 같아요. 제주도에 동쪽하면요. 근데 네. 사람들한테 제주도의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동쪽 살기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제일 첫 마디가 거기 바람이 너무 세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오는 길에 바닷가에 이렇게 하얀
바람개비들이 쭉. 그쵸. 살고. 풍력단지가 저희 동네예요. 바람이 너무너무 세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은 바람에 늘 불만이 많았었어요. 바람이 너무 세고 바람 때문에 일이 터지고 자꾸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바람이 제주도의 삼다도에 가장 많은 것 중에 또 하나가 바람인데 네. 바람을 가지고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줄 수는 없을까? 그러면서 바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위시의 바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꿈을 담는 기업이 만들어진다면 우리의 바람이 이 안에 담기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 바람, 그리고 카카오라는 사업 안에 우리의 위시를 어떻게 담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바람. 결국에는 과테말라에서 만났었던 그런 농민들의 바람까지도 이 기업 안에 또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 로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담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게 됐던 것 같아요. 바람 공장으로 시작을 하셨지만 이 제주도의 바람과 또 우리 어린이들의 바람을 이루어주고 싶은 마음, 거기에 이제 과테말라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바람, 비즈니스적으로 성공시키고 싶은 그런 바람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결국은 지금 현재 카카오 패밀리 비즈니스가 시작이 되었다. 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두 분의 지금 방금까지 해주신 말씀을 들으면은 공장을 만들고 매장을 만들고 이럴 분들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교육자 이미지가 강하게 오니까요. 네. 두 분 원래 전에 경력사항도 보면은 엔지니어 출신인 분과 그 음악가 출신이었던 분 이렇기 때문에 공장을 돌린다, 매장에서 손님을 대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좀 뭔가 오버랩이 잘 안 되는 면이 있거든요. 네. 뭐 물론 지금 뵙는 이미지로는 충분히 그러시고 남을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네. 자, 원래 이 일을 시작하시기 한 10년 전쯤에 두 분의 모습을 상상을 하면은 현재의 모습이 상상되지 않는 그런 거거든요. 처음 그러면 카카오 패밀리 매장이라고 그럴까요? 공장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저는 이제 10년 전이라고 하면 애들 육아에만 거의 했거든요. 네네. 12년 동안 출산과 육아를 반복을 했으니까요. 5아이를 출산하면서 애들이랑 같이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경제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그걸 고민을 하다가 우리 동네에 플리마켓 열린다는데 거기 가서 우리 셈 하는 거, 제가 덧셈, 뺄셈을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는 것보다 니네가 직접 500원짜리 내고 거슬러주고 하면서 덧셈, 뺄셈이 배워지겠다. 그런 마음에 우리 경제교육하러 플리마켓에 나가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가지고 나가서 팔았었던 게 꿀이었어요. 네, 아시는 어떤 분이 꿀집을 이렇게 커다란 걸 주신 거예요. 근데 너무 맛은 있으나 너무 커서 우리 식구가 다 먹기가 힘들어서 우리 이거 가지고 나가서 팔아보자. 해가지고 숟가락들을 갖고 가서 한 숟갈에 500원 이렇게 팔았었죠. 아, 정말 재밌네요. 네,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하고 신기해하는 거예요. 벌통을 꼭꼭꼭 씹어서 먹는다는 것 자체가. 저희 애들은 집에서 안 먹겠다고 막 했었던 것을 사람들이 너무 맛있어하니까 신기해서. 돈 주고 사 먹으니까. 네, 돈 주고 사 먹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4,500원 팔고 막 이래서 그러면 이제 벌통은 다 먹어버렸으니 이제 그 다음 뭘 팔까? 그랬더니 애들이 미로를 만들기 시작했죠. 미로를 만들어서 한 번 이용료 200원, 300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팔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그때 당시 저는 카카오 수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집에서 우리가 만들었었던 초콜릿 가지고 나가서 한번 팔아볼까? 이렇게 된 게 플리마켓에서 팔리는데 계속 완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팔았었던 게 2시간 만에 180만 원의 매출을 딱 찍으면서 이거 사업해도 되겠다 이러면서 사업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카카오 패밀리 매장이 생기게 되면 언제쯤일까요? 2017년 2월 1일 날 오픈했나요? 16년부터 공사해가지고 17년에 네, 2017년 2월 1일 날 오픈을 했죠. 근데 저희가 장사를 처음 해보잖아요. 오픈식 날 우리가 다 늦잠 잔 거예요. 근데 앞집 꽃집에서 전화 온 거예요. 거기 오늘 오픈하냐고 그랬더니 맞아요. 그랬더니 왜 사장님들 안 나타나냐고 벌써 누가 꽃 배달을 시켰는데 사장님들이 문을 안 연다고 11시 오픈인데 우리가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전날 밤에도 밤새 오픈 준비한다고 막 설레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막 부시시에서 딱 왔더니 문도 안 연 가게 앞에 엄청 커다란 아주 60년대 왜 그 꽃 배달 온 것 같은 그 나일론 줄로 만들어진 꽃 있죠. 진짜 꽃 말고 가짜 꽃으로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게 축개염 이렇게 붙어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 너무 웃겨가지고 한동안 그거 안 치웠어요. 네. 저 오늘 처음 카카오 패밀리 가게에 와봤는데요. 네. 간판이 없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간판 없이.
처음부터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마을과 가장 잘 어울리는 간판을 만들어야지 이랬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내가 페인트로 그려야 될까? 했는데 날씨가 비 오네? 아, 날씨 화창한 날 할까? 그리고 미룬 게 여태까지 간판 없는 가게로 이미 자리를 잡아버려서 간판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간판 없는 게 너무 잘 어울리는 게요. 그 대각선 방향이 초등학교가 하나 있잖아요. 네. 초등학교의 그 운동장, 그리고 건물, 그리고 그 색깔, 이런 것들과 가게가 너무 잘 어우러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간판이 오히려 없는 게 더 이 가게가 돋보인다라고나 할까요? 그럴까요? 예, 그리고 없을까요? 예, 그쪽 길로 들어왔을 때 이 세화 마을로 들어오는 그 길을 더욱더 이제 주연이 아니라 조연처럼 받쳐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숨겨진 가게를 찾아가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 앞에 왔을 때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가게 안에 있는 진열된 제품의 모습, 네. 풍경, 그 안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너무 환상적으로 보였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새로운 세계에 들어오는 경험이랄까요? 네. 이게 요즘 이제 밀레니얼 세대 이후는 컴퓨터 게임에 익숙하잖아요. 네. 문을 딱 여는 순간 로그인, 딱 이런 느낌. 모든 그 미션을 완료할 때까지 나가지 않을 거야. 이런 느낌이 드는 세화에 와서, 여기 분명 내가 제주에 있는 어느 작은 마을에 온 건데 새로운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을 준다고나 할까요? 네. 그래서 이게 세계관으로서의 로컬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 세화를 조명하게 해주기도 하고, 카카오와 카카오로 만들어진 초콜릿 제품들을 상상을 하게 해주지만, 결국 카카오 패밀리 매장에 왔을 때는 또 다른 어떤 심미적 세계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 매장 안에 들어와서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는 제품, 상품들과 나름의 교감을 하면서 자기 세계를 더욱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위시, 나의 바람은 무엇이었던 건가, 이런 생각들을 또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공하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감성이 없는 아재가 들어갔는데도 뭔가를 꿈꾸게 하고, 뭔가를 상상하게 하고, 뭔가 이제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자극을 받게 되고, 그러고 나니까 바닷가에 가보고 싶어. 아니죠. 네, 이런 생각을 그러고 나면 하게 지갑을 됐어요. 여셔야죠. 아, 우리 지갑을 열어야 되는데요. 네. 마침 지갑을 차 안에 두고 그대로 다행입니다. 네. 차에 간다고 나갔다가 세화의 바람을 맛보고 싶어서 바닷가까지 갔다 오게 되는. 네, 뭐 근데 정말 감성적이시네요. 별로 그러지 않은데 카카오 패밀리 매장을 갔더니 감성적으로 변한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매장에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 지나가다가 무슨 가게지 하고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냥 나가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두 보따리씩 이렇게 강하게. 그래서 뭔가, 여기는 찐이다. 이런 느낌이 드시나 봐요. 그래서 오시면 다들 이제 반응이 되게 처음에는 선물 가게 같았는데 와보니까 박물관을 방문한 것 같아요. 내가 되게 많은 것을 배우고 얻고 가는 기분이에요. 이런 네.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매장을 한번 다녀가신 분들은 인스타라든가 페북이라든가 꼭 들어오셔서 찐팬이 되시고 되게 가족처럼 서로 대화하는 그런 사이가 되게 돼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객 경험이 다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온라인에서 만나는 카카오 패밀리는 카카오 제품을 구입하는 곳이지만, 맞아요. 매장에서 경험하는 카카오 패밀리는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세상으로 안내하는 그런 여행자 센터 같은 느낌이랄까요? 좀 그런 감수성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패밀리란 매장이 갖고 있는 스토리텔링, 제품이 갖고 있는 스토리텔링이 두 개가 다른데 이게 어우러지는 공간이 제주 세화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로컬 트렌드를 쭉 찾아가는 저희 비로컬에서는 여기야말로 진짜 로컬 크리에이터다. 로컬 콘텐츠가 새롭게 탄생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로컬 크리에이터가 갖고 있는 크리에이티브함으로 새로운 로컬을 창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제주 세화라고 하는 어떤 지역으로서의 로컬이 아니라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미, 과테말라, 카카오가 나오는 곳, 그곳에 카카오를 생산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장으로서 글로벌과 로컬이 만나는 접점이면서 두 분 로이님과 콩장님이 만드는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세계에 로그인을 하게 만드는 그런 세 가지 로컬이 중첩되는 공간이 카카오 패밀리 매장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렇게 의미심장한 곳이었군요. 네. 아, 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야겠구나. 그래야겠구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크리에이티브 하신 분들은 네. 자기의 들숨과 날숨처럼 자기 공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일부러 부여하지 않으세요. 왜 보면 영화 감독도 왜 이 장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물어보면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요.
감동을 주고 싶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평론가한테 가면 이거는 미학적으로 뭘 말하고 이게 뭐 옛날에 장르 고다르는 이 장면을 어떻게 표현했고 새로운 영화 문법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두 분은 창작자로서 영화 감독 같은 일을 하시는 거고 저는 한 발 물러나서 평론가 같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표현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네. 아, 네. 근데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의도된 것 같은 게 나오는 거고요. 네. 저는 그걸 읽을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면은 이제 뜨는 골목에 보면 로컬 크리에이터가 만드는 공간과 유사한 공간들이 나와요. 이거는 그 공간을 창업하시는 분과 인테리어 업자가 열심히 벤치마킹해서 본 따서 더 로컬 크리에이터가 만드는 공간처럼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허름한 골목에 힙한 가게 들어오면 그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크리에이티브로 함으로 그 공간을 창조해가는 게 아니라 복제해서 복사에 붙여넣기를 한 공간이거든요. 아, 네. 생명력이 없어요. 아, 처음에 힙하다고 오픈 파워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가지 세계관을 느끼지 못하니까 어떤 철학을 느끼지 못하니까 크리에이티브함이 없으니까 발걸음이 점점 끊어져 가거든요. 그러면 손님이 줄어들게 되면 객단가 맞추게 되면은 품질이 떨어지거나 가격을 올리거나 서비스가 불친절해지거나 이렇게 되면서 그 가게가 생명력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지금 카카오 패밀리는 처음에 오픈하는 날 사장님들이 개업하는 시간에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네. 그때 2016년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2017년 2월 1일 날 공간이 창조된 이후 지금 2021년 3월 하순이 오기까지 정말 더욱더 깊은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게 이제 뒤로 물러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품으로 가고 계속 후속으로 등장하게 되는 브랜드로 스토리텔링이 더 점점 더 강화되는 형태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텔링이 로컬 컨텐츠인데 제가 보면은 제품 안에 깃들어 있는 스토리텔링이 그 과테말라, 멕시코 이런 남미 쪽의 이야기가 들어가면서도 어떤 제주의 감성이 같이 녹아 들어가는 그런 독특한 컨텐츠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출 시장까지 바라보는 그런 결과물이 지금 나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또 보여지긴 해요. 네네. 결국엔 저희 브랜드를 탄탄하게 하는 거는 그 로컬이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 가게가 자리하고 있는 그 로컬에는 어떤 숨을 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일들이 있지 그것들과 같이 또 접목해서 일들을 벌어졌을 때 그게 진짜 생명력 있고 오래가고 함께 성장하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계속 찾아다니고 있어요. 저희와 함께 또 재미난 작단을 할 사람들은 누가 있으며 어떤 먹거리들이 있을까 이렇게요. 네.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서 네. 이야기를 이제 매듭 지어야 될 때가 됐는데요. 네. 아쉬움이 많아서 짧고 굵게 네. 다른 데서 들어볼 수 없는 이야기 그리고 브랜드를 새롭게 개발해 가고 계시는 게 있잖아요. 그 네. 브랜드 이야기랑 앞으로 더 글로벌하게 펼쳐질 카카오 패밀리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시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카카오 패밀리는 소비자님께 고객님들께 들려줄 이야기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더 탄탄하게 전달드리고 싶어서 새로운 브랜드를 몇 가지씩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기본으로 생각하는 브랜드가 로이스 방앗간, 로이 인 더 정글이라는 브랜드의 로이스 방앗간인데요. 로이스 방앗간은 이제 조만간 만들어질 텐데 로이님? 저희가 이제 꾸는 꿈들이 있어요. 아까 이제 사람들을 저희는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네. 사람들이 사는 어떤 생각들, 그리고 사용하는 물건들, 그리고 먹는 것들. 해외에 어떤 그런 원물들이 많은데, 사실 그 원물들을 잘 몰랐을 때는 어떤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런 것들을 선택의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일례를 들면, 이제 커피도 이탈리아에서 볶은 게 제일 맛있다는 커피가 이제 요즘 과테말라, 에콰도르 그런 커피를 마시듯이 우리가 알게 되면서 이제 소비의 어떤 변화도 생기고 어떤 그 알미 어떤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로이의 방앗간에서는 그런 원물들을 좀 소개를 하는 공간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초콜릿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되는데 계암담을 열면은 이런 맛이 날까? 더 맛이 있을 수는 없을까? 맛이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 하다 말 그대로 로이가 정글에 가서 네네. 새로운 원물을 채취해 오고 그걸 방앗간에 갖고 와서 방앗간에 모인 사람들한테 그 원물을 설명하는 네, 그런 스토리텔링인 거고. 설명하고 이제 그 원물들을 자신의 어떤 재료로 쓸 수 있는 거죠. 뭐 식재료를 쓰거나 아니면 베이킹의 어떤 재료를 쓰거나 그래서 여러분들과 좋은 재료들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로이가 가져다 준 그 재료를 받아서 먹거리를 만드는 사람은 카밀라입니다. 저는 콩장인데요. 1대 카밀라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네. 여러 명의 카밀라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카밀라는 로이가 가져다 준 그 신비스러운 재료를 가지고 샤랄라랄라 해서 뚝딱뚝딱 마법을 부려서 재밌고 맛있는 먹거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렇게 해서 카밀라의 레시피라는 브랜드가 두 번째 브랜드고, 이런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마법의 레시피를 가지고 만들어진 먹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하고 달콤한 삶을 좀 주고 싶다라는 마음에 카밀라의 카라멜이라는 세 번째 이제 브랜드예요. 카밀라의 카라멜은 이곳을 통해서 경험하신 분들이 나도 마법사가 되고 싶어라는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20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펼쳐나가실. 네. 네, 지금 그런 건물주님과 이야기 중인데 허락을 해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올해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원재료 시장이라든가 수출 시장 등등도 또 더 넓게 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차로 미국에 첫 수출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홍콩이랑 이야기 중에 있고요. 거의 이제 계약은 완료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조만간에 홍콩으로도 1차 수출을 진행하겠죠? 네. 되게 재밌는 얘기인 것 같아요. 한국이 카카오 수출국이 돼버리는 최종 생산품은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네. 카카오 원재료가 나지 않는 한국에서 카카오 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 수출을 한다.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발상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저희가 처음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처음은 아니고 그 전에 우리 위 선배들이 그런 일들을 하셨었죠. 우리는 자원이 없는 나라니까. 가공무역이 형태로 했던. 그 석유 갖다가 네네. 정제하고 정유하고 이런 것들 잘했던 것처럼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 철학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혜거든요. 지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나눌 수 있을 때, 나눌 줄 알 때 그때 지혜라는 성품이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여기에 먹거리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보내지만 언젠가는 그 지역에 그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급해서 그 지역에서 직접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꿈꾸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카카오 패밀리 로이님과 콩장님을 찾아뵙습니다. 저는 또 다음 방송 서울에서 또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